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물처럼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물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고, 물로 씻고, 물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물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물의 특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눈으로 물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에 있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강이 되어 흐르다가 결국 가장 낮은 곳인 바다로 향합니다. 이것이 물의 본성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물의 특성을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권력, 더 큰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까?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물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가치 없는 존재인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생명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면서도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존경은 높은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물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나이 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려 들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훈계하려 할 때 자녀들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조용히 도움을 주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움켜쥐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형태도 없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그릇의 모양을 따릅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언뜻 보면 물은 나약하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바위가 있다면 그 물방울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그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만듭니다. 거센 물줄기는 큰 바위도 깎아내고 협곡을 만들고 거대한 지형을 바꿉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 데에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부드러움의 역설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강함만을 추구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하고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강철같이 단단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단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융통성이 없어 조금만 압력을 받아도 금이 가고 깨집니다. 반면 부드러운 것은 굽힙니다. 압력을 받으면 그 압력을 받아들이며 형태를 바꿉니다. 그러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압력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적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때로는 양보하며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은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부드러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물은 애쓰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물의 의지가 아니라 물의 본성입니다. 물은 내가 흘러야지 라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그 주변으로 돌아갑니다. 막다른 길을 만나면 고이고 고여서 넘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노자는 무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본성에 따라 억지로 힘주지 않고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애씁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친 노력, 억지로 하는 노력은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정원의 꽃을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꽃이 빨리 피기를 바라며 꽃봉오리를 손으로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꽃은 상하고 제대로 피지 못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억지로 만들려 하면 자녀는 상처받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연스러움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이 인생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흐르고, 때로는 느리게 흐릅니다.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넘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모두 받아들입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도 받아들이고 도시의 하수도에서 나온 물도 받아들입니다. 물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물이 스스로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도 흐르고 흐르면 깨끗해집니다. 햇빛을 받고 공기와 만나고 흙과 돌을 거치면서 물은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바다 자체는 오염되지 않고 순환하며 다시 깨끗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포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을 배척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럽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물처럼 산다는 것은 이런 구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학식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 포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처럼 산다면 어떨까요? 나 때는 말이야라고 시작하는 대신 요즘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방식을 강요하는 대신 그들의 방식도 존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을 따릅니다. 물은 자기 주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고 진정한 지혜입니다.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바다의 물은 햇빛을 받아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립니다. 땅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기도 하고 시냇물이 되어 흐르다가 다시 강으로, 강에서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은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액체였다가 기체가 되고 때로는 고체인 얼음이 됩니다. 형태를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역할을 바꿉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입니다.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변화하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아기였고 어린이가 되었고 청소년이 되었고
청년이 되었고, 중년이 되었고, 지금은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환경도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듭니다. 이제 늙었는데 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물을 보십시오. 물은 나이가 없습니다. 수만 년 전의 물이나 오늘의 물이나 똑같이 순환하고 똑같이 변화합니다.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배움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물은 본래 투명합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맛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맛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차를 우려도, 국을 끓여도, 주스를 만들어도 물은 자신의 맛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재료의 맛을 살려줍니다. 이것은 자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의 순수함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아무것도 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더했습니다. 지식을 쌓았고, 경험을 쌓았고, 재산을 모았고, 명예를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본래의 모습을 가립니다. 마치 물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물 본래의 투명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직함도, 재산도, 학력도, 경력도 다 내려놓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무언가를 더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래의 나로 돌아갈 때입니다. 물이 투명하듯 우리도 본래의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빠르고 경쟁적이고 강함을 추구합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누가 더 강한가를 따집니다. 약함은 곧 실패로 여겨집니다. 부드러움은 나약함으로 치부됩니다. 겸손함은 자신감 없음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지나치게 단단한 것은 부러진다고 말입니다. 지나치게 높이 올라간 것은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고 말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물과 누가 더 빨리 흐르는가 겨루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갑니다. 높은 곳에 있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갑니다. 강해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런데도 물은 가장 강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경쟁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게를 추구하느라 지치지 마십시오. 물처럼 사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부드럽게 사십시오. 자연스럽게 흐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십시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경쟁하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 때입니다. 물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물처럼 살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물을 느껴보십시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몸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부분 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물처럼 대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저항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르듯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부드럽게 대화하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부드러운 대화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물처럼 대응하십시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위로 넘치거나 옆으로 돌아갑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깨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물처럼 하십시오. 억지로 빨리빨리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 물의 흐름을 느끼고, 청소를 하면서 물이 먼지를 씻어내듯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모든 일을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녀나 손주들과 관계에서도 물처럼 하십시오. 그들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말고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르듯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물이 모든 것을 정화하듯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십시오. 억지로 가르치려 들지 말고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십시오. 물에는 하나 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물은 비어 있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비어 있어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컵에 물을 담으면 물은 컵을 채웁니다. 하지만 컵이 비어 있지 않으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이런저런 욕심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비워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비워내고, 집착을 비워내고, 욕심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물컵을 비워야 깨끗한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듯 우리 마음도 비워야 새로운 기쁨과 평화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과정입니다. 육체적 힘도 조금씩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고 소유했던 것들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을 상실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비워지는 것은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비워낼 때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담을 때입니다. 사랑, 평화, 감사, 지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노자가 2500년 전에 물을 통해 전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처럼 빠르고 경쟁적인 시대에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물처럼 사십시오.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부드럽게 대하되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억지로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십시오. 모든 것을 포용하십시오. 끊임없이 변화하되 본질을 잃지 마십시오. 투명하고 순수하십시오. 그리고 비워내십시오.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실 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물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물은 말이 없지만 가장 큰 가르침을 줍니다. 물은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합니다. 물은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특별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물처럼 살 때 당신은 진정으로 강해지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고 강을 만들고 바다에 이르듯 당신의 삶도 아름다운 흐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